그럼 진심 43페이지죠? 43페이지 오늘 진짜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땡스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 겹치네? 그치? 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 겹쳐요. 역학전지 보존. 근데 여기는 중학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서 훨씬 어려워요. 어쩌면 영동은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 중학교 때 좀 시험을 아까 벌써 내신을 했으니까. 타이틀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두 가지 물리량을 배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1, 두 번째 에너지. 물리학적으로 1이라고 하는 건요. F 코사인 세타 S가 1입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으짜. 으짜. 하나 물어보죠. 코사인 0은 얼마예요? 코사인 0도 1. 코사인 30은요? 2분의 루트 3. 45, 60 생략하고 바로 코사인 90으로 갈게요. 얼마? 0이죠. 잘했어요. 지금 힘을 주는 방향이고요. 물체가 운동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이 나란해요.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건요. 이 운동 방향과 힘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요. 힘을 만약에 이렇게 주시면요. 현재 코사인 0도인 겁니다. 이동 방향과 같기 때문에. 나란하니까. 코사인 0도. 그런데 이동은 수평 방향으로 하는데 힘을 만약에 이렇게 준다. 코사인 몇 도? 90도. 그러므로 여기는 벌써 중학교 때 하셔서 아시겠지만 중3 1학기 때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동 방향과 힘이 수직이면 일하지 않았다라고 배우셨죠. 중3 때. 그게 코사인 90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이 F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내가 가한 힘 중에 코사인 성분만이 일을 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식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이제 일부러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F예요. 세타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드릴게요. F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뭐냐면 합니다. 이게 코사인이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을 A, 얘를 B라고 할게요. 근데 이 빗변 성분이 바로 힘의 성분이죠. 빗변 성분이 힘의 성분이에요. 그러면 빗변 성분이 힘의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A분의 B고요. 여기서 F는 A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B만 남죠? 요 힘 성분 중에 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의 성분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분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힘을 분해.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가 정확한 1의 크기를 구하는 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고등학교에 진학하셔도 힘이 실제로 이동 방향과 0도, 90도를 이루는 것 제외하고 30이나 45나 65가 나오진 않습니다.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2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2는 진짜로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라는 거. 근데 저희는 보통 0도짜리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냥 FS,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가신다는 거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1의 단위가 뭔가요, 태영? 1의 단위. 네, 줄이에요. 그럼 태영 한 번 더 질문이요.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웠죠?
에너지 단위도 뭐예요? 줄이에요. 솔직히 나 물어보기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걸 나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그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에너지 단위랑 일 단위랑 똑같죠? 그때 왜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내가 얘기했죠. 서로 전환되는 거라고. 저한테 이제 내신이라도 좀 들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하고 에너지 단위가 같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아주 쉽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일하고 에너지 같은 거예요. 일하고 에너지는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고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손쉬우시고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서로 전환되는 관계예요. 일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관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학으로 올라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 공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에너지 사이에 이 전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단위가 줄인데 그럼 도대체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란 것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능력. 잠재 능력. 잠재 능력. 이거 줄이고요. 능력이 뭔지 아시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능력인데 능력 발휘를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발휘를 못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희는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물이 능력 발휘를 다 한다고 가정할 거예요. 능력 발휘 싹 다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가진 능력만큼 싹 다 일로 전환시켜주는 이 과정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싹 다 일로 전환을 못 시켜요.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라고 부를 거예요. 손실. 태영아, 너는 좀 손실이 많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해. 손실이 좀 많아, 손실이. 얼마큼 손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꽤나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E하고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둘 물리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잡았고요. 다시 이 에너지를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 갈래가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시는데 원래 위치 에너지란 말은 없습니다. 영어 원어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태영아, 포텐셜이 뭐니? 그래, 잠재적.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원래 정확한 직독 직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포텐셜이란 말을 쓸 겁니다. 잠재 능력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물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얘도 물리학이니까 저희 물리학 공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프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프로 하기로 했죠. 여기도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그러면 F 코사인 세타를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힘하고 이동 방향이 나란한 것만 본다 그랬죠? 왜냐면 저기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물리학 1은 물체의 1차원적인 운동을 보는 겁니다. 1차원적인 운동. 물리학 2가 2차원적인 운동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운동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물이 움직이면 보통 그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나란하거나 반대. 한마디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0도거나 혹은 180도구나. 그만해. 질문! 코사인 180은 얼마인가요? 어휴, 그런 것도 알아요. 네, 맞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운동 방향이야. 바닥이 마찰일 때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보통 스몰 F라고 쓰거든. 이동했대. 됐어? 그러면 몇 도? 이거야. 됐어? 뭐가 붙어? 음의 1이라고 부르고 음의 1, 음의 1이라고 부르고 이 1과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방향성이 아니야. 근데 니네 눈에는 방향성처럼 보이는 것도 일견 좀 있을 거야. 왜냐면 운동방에 역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근데 방향성이 아니야. 방향성이 아니고 여기서의 음의 1의 뜻은 뭐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야. 에너지가 그만큼 손실됐다는 뜻이야. 손실. 그래서 잔존에 있는 에너지가 줄어. 이해되겠어? 잔존에 있는 에너지가 줄어. 그러니까 보통 음의 1이 나오면 역학전이가 보존이 안 돼. 여기 내가 책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 선행이긴 한데 왜냐면 여기가 원래 너희가 뭐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물리로 수능을 보거나 할 만한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솔직히 쉽게 넘어가 상관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거로 수능을 보잖아. 그러면 지금 배우는 이 단원이 수능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야. 수능 볼 때 문제 20문제 나오거든, 물리에서. 그 중에 난이도 최상급.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거보다 어려운 건 더 이상 없다. 거기가 여기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빗면 깔고 우리 전에 도르래 배웠지? 도르래 깔고 물체 한 3개쯤 연결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학전지 보존시키는 거 물어봐. 근데 요즘은 한 2, 3년 전부터 보존 대신에 손실을 물어봐. 보존돼도 어려운데 손실까지 시켜버리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유해를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의 일도 있고요. 아마 교재는 안 나왔을 거예요. 보통 이게 수능 파트라 선행이 저희가 선행 수업을 하는 거지 수능 대비라는 게 아니라서 양의 일, 음의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저희는요 힘을 일정하게 줘요. 힘이고요. 이동거리 S예요. 일정하게 준다고요.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밑넓이 요게 바로 1이에요. 워크 1. 오쩌쩌쩌쩌. 아, 나왔네. 이번엔 넣었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케이스를 더 봐요. 어떤 케이스를 보냐면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하나 더 봐요. 그걸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텐데. 그러면 이때 힘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에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1을 구하는 게 삼각형 밑넓이죠. 그러니까 F하고 S를 곱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2분의 1까지 하셔야죠. 제 말 이해할까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넓이가 1이니까 그래프 밑넓이가 사각형처럼 생겼으면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요. 삼각형처럼 생겼으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가 2분의 1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 충격형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아,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뿐이에요. 미적이 안 되니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43쪽에서 1의 정의라고 돼 있죠.
밑줄을 안 칠 겁니다. 왜냐면 이게 2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이드 보셨을 때, 사이드 나왔죠? F 코사인 세타. 밑줄 칩니다. 오른쪽 사이드, 여기 조그만 글씨, 1의 정의 찾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밑줄. W 이퀄 FS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한 번 더 밑줄.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을 때 코사인 세타가 1이므로 W는 플러스 양의 1. 그게 양의 1. 쓰세요. 그 다음 양의 1. 1. 흥분했어. 발음이 꼬였네. 그 다음 그 밑에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의 반대일 때 음의 1. 이해돼? 걔가 양의 1이고 밑에 게 음의 1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의 단위 찾으시고 줄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밑으로 넘어오셔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한일 동그라미. 그 다음 지금까지 저희가 뭘 배웠는지 되새김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물리량을 배우면서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일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패턴에 의해서 뭐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EAS 이퀄 V제곱 마이너스 뭐 V0 제곱 뭐 이런 거 막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쓸모있는 공식은 EAS밖에 없다 그랬죠. 나머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결국에는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을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란 물리량으로 수민아 비교한 거야. 비교한 거야. 두 번째 뭐 배웠어?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 F는 MA 배우면서 우리가 뭘 또 배웠냐면 등속 직선 운동은 알짜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등가속도 운동은 알짜 힘을 어떻게 받아? 일정하게. 그리고 뭐 작용 반정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충격량, 운동량 배우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하면서 내가 그 식에서 그 식에서 F는 MA를 유도해 줬지. 맞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랬는데 질문이야. 힘 일정해? 얘 무슨 운동하는 거야? 그렇지. 그 생각을 해야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에서 못 벗어났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 나는 지금 고등학교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중학교 역학전지 모듈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중학교 내용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안 가르쳐. 나중에 이제 내신 때 뵈면 알겠지만 솔직히 내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중학교 내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쉬우니까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중학교 내신 이렇게 푸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그래서 봐봐. 사물을 떨어뜨려. 자유낙하지? 자유낙하야. 근데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중력이 이랬어요. 다른 말로 또 이럴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예,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이라서 만약에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잖아. 막 문제 풀다가 갑자기 식이 이런 거 나오기도 해.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배우는데요? 노. 고등학교잖아. 앞단원까지 누적이야. 우리가 첫 주차부터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 것까지가 여기에 다 누적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에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는 첫 번째 EAS 이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도 써야 되고, 두 번째 F는 MA도 써야 되고, 세 번째 충격량 이퀄 운동량의 변화량도 써야 되고, 네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써야 돼. 개념 4개로 문제 하나 푸는 거야. 그래서 킬러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어떤 요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너희가 머리로 사고해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뭘 써야 될지 우왕좌왕한단 말이야. 재수생애들도 그렇고 고3 애들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내가 그렇게 말은 하고 겁은 줬지만 여기는 선행이라서 그런 문제는 쏙 빠졌어. 여기다가 중3이 너희한테 여기다가 2024학년도 수능 문제 넣으면 말이 되냐? 있나 볼까? 없어. 근데 2022학년도 6월 모평은 있어. 모의평가가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은 평가원이라고 하는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본을 주최해서 내는 모의고사라서 6월하고 9월은 어려워. 당연히 내가 풀어주겠지. 너보러 풀라 그러겠니? 그럼 안 되죠. 당연히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해보고 싶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이제 요 일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양의 1, 음의 1 얘기는 했죠? 코사인 제로, 코사인 180. 그러면 정확히 일의 정의는 뭐냐? 일이란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텐셜이라고 쳐볼게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물이 있는데 얘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다른 타입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주는 과정이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주는 과정.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예시를 먼저 들고 넘어갈게요. 예시를 먼저 들고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잡았다가 놓을게요. 자유낙하한 거 맞죠? 등가속도 운동 맞죠? 그건 머릿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무슨 힘 받죠? 공기저항 같은 거 무시하시면 중력 받죠? 저희 중력을 기호로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죠? 참고로 사물의 질량은 m이고요. 중력 각도는 9.8인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9.8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요. 9.8이라는 숫자 쓰는 건 중학교 3학년까지만이에요. G라는 숫자가 들어요. G. 그래서 중력은 mg예요. mg고요. 요만큼 스몰 h만큼 낙하했어요. 그러면 힘을 받고 힘준 방향으로 이동했죠. 코사인 몇 도예요? 0도. 돼요? 이동 방향으로 힘을 줬고 이게 나란하잖아. 둘이. 코사인 0도. 코사인 0도. 그래서 얘는 mg라고 하는 중력이 그렇지. h만큼 이동하여 일한 겁니다. 워크.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일했으니까 에너지의 전환이 발생하겠죠. 종류가 바뀌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찍어보세요. 위치 에너지, 중학교 시로 하면 위치 에너지, 고등학교는 정확히 중력 포텐셜. 중력 포텐셜이 쭉 움직이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왜? 중력이 일했으니까. 중력이 일했으니까 일한 것만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숫자를 넣어서 해드릴게요. 얘를 10으로 잡으시고요. 전체 높이를 3m로 잡는데 그 중에 h는 2m라고 가정을 할게요. 2m. 그러면 지금부터 판단합니다. 중력이 10N이 2m만큼 이동하여 이랬죠. 한 일 얼마? 20줄. 그러면 20줄만큼 일하니까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요? 그렇지요. 포텐셜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이제? 기호가 이거예요. 네, EP, 포텐셜. 영어로 카이네틱이라서 EK라고 써요, EK. 카이네틱. 그래서 일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요. 아니 전환이니까요. 전환이니까 이게 빠지면 이건 늘겠죠. 전환이니까. 그러면 전환돼서 포텐셜이 뭐로 바뀌었다?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 20줄. 이게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물리학의 차이점이에요. 이 관계를 딱딱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네. 보면 알겠지만 공식은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중학교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냐면 이렇게 타서 여기서 사물이 지나갈 때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진짜 운동이죠. 그러면 중학교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속력이 없어서 못 구하는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운동에너지니까 운동에너지 식은 나보다 니네가 더 잘 알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인 거. 선생님 속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식 사고는 일이 에너지의 전환 단계고 일한 것만큼 어떤 종류의 에너지는 빠지고 어떤 종류의 에너지는 늘기 때문에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모든 문제를 W는 FS 하나로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 일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이 발생하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여기다 할게요. 지면이에요. 중력이 mg예요. 얘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로 잡아당길게요. 요거 중력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하는 외력.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면 이물체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R자임이 0이니까. 맞죠? 근데 요런 개념은요. 초반부터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는 전제부터 시작해요. 살짝. 그러니까 R자임이 0이면 매우 천천히 군뱅이 기어가는 것만큼의 속력으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높이가 역시 h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로 요거 솔직히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과감하게 지우자. 잠깐만. 이걸 다 한칠판에 쓰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요거 되게 잘 알아야 돼서 아주 중요해. 저거 비켜줄게.
좀 크게 뜨고 보세요. 하겠습니다. 2를 합니다. 외력을 가해서. 근데 문제는 이 외력의 크기가 mg예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됐습니까? 그 힘으로 쭉쭉쭉쭉쭉 아주 천천히 등속 직선 운동으로 높이 h만큼 잡아당겨요. 아주 천천히 올라가겠죠? 수민아, 정신 차리고. 수민아, 나 하나 물어봐도 되냐? 하나만 물어볼게. 수민아, 나는 지금 외력 mg를 이동거리 h랑 곱했거든? 나 혹시 어떤 물리량 구한 건지 알겠니? 지금 나 1 구한 거야? 에너지 구한 거야? 외력을 주고 힘을 주고 힘 준 방향으로 잡아 당겼어. 수민아, 나 어떤 물리량 구한 거야? 그렇지, 잘했어. 1 구한 거야, 1. 맞아. 1 구한 거야, 1. 됐니? 1을 구한 거야. 그런데 1을 했으니까 에너지 전환이 발생했겠지. 그래서 요 위치까지 딱 가는 순간 얘는 에너지를 갖게 돼. 얼마만큼? 내가 한 일만큼. 걔가 바로 포텐셜이야. 내가 한 일만큼 얘는 잠재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해 준 거야. 야, 니네 1학기 때 배우면서 궁금하지 않았냐? 위치에너지 구하는 식이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인 거? 그 식이 유도되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 내가 한 일이 에너지를 다 맡겼으니까. W는 FS에서 나온 식이 MGH야. 얘들아, 힘이 필요해. 힘. 그리고 수직으로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질량 나왔으면 질량을 힘으로 환산해야 되지. 그러니까 질량에다 9.8 곱하는 거야. 근데 중학교식 문제에서 애초에 질량이 아니라 힘이 나왔어. 그럼 거기다 9.8 곱하면 돼? 그렇지, 안 곱하지. 왜 힘을 필요로 하는데 힘을 줬잖아. 근데 거기다 왜 9.8을 곱해서 이상하게 만드냐고. 질량에 9.8을 곱하는 건 F equal ma의 논리에 의해서 질량에다 9.8을 곱하신 겁니다. F는 ma.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 W는 FS에서 이렇게 중력 포텐셜을 구하는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봤죠? 그럼 이제 운동을 해주는 제가 보여줄게요. 운동을 해줘요.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S만큼 이동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런데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S만큼 잡아당기니까 솔직히 그래프로 하자고 하긴 했지만 그래프를 그려도 성립하죠. F, S니까 그냥 사각형 넓이니까, 그쵸? FS를 곱하면 이거 바로 1이에요. 1. 그래프 밑넓이 사각형. 근데 요 힘은 요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죠. 무슨 자 힘? R자 힘. 그럼 R자 힘은 MA죠. F는 MA니까 MA. 됐어요? F 대신에 MA. 약간의 변형을 할게요. 좌우변이 어떻죠? 똑같은 거죠? 근데 니네들 입으로 이거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어요.
EAS는 이거죠? 가로 풀게요. 이거죠? 초반에 정지한 상태에서 R'을 줬으면 이거 사라지죠? 나왔네요. 2분의 1 m제곱.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 구하는 식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외우셨죠? 그 식 다 W는 FS로 만들어낸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식 자체가 W는 FS랑 똑같은 거예요. FS랑.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 일하고 에너지를 다른 별개의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중학교는 그래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는 그냥 단순히 산발적인 산술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정도의 문제로 가시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게 수능 과목에서 빠지는 것뿐이지 내신 과목으로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시면 뭐 일반 물리학 이런 데에서 이제 1학기 파트 대학교 학점 따는 파트란 말이죠. 예, 일하고 에너지가 연계되어 있는 물리량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게 인지가 안 되면 고등학교 문제를 거의 손을 못 대요. 됐습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한테 에너지랑 일이랑 거의 연계되어 있고 같은 거예요 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유도해 드린 거지 이걸 갖고 뭐 학교에서 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고 이거라는 건 알았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거 하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원래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이거예요. 으차. 좀 더 이쁘게 적고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분의 1 m제곱이 아니에요. R자임이 1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알겠습니까? 태형이 없는 지난주에 저희 충격량을 가하면 뭐가 변한다고 배웠죠? 네, 운동량이 변한다고 배웠죠. 운동량이 변한다고. 저희 변화를 거의 뭐 매주 배우고 있어요. 변화를 매주. 첫째 주에는요. 속도가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하면 뭐라고 불렀죠? 세 글자? 가속도. 가속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가속도를 갖고 지난 그 두 번째 주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웠고. 그럼 만약 선생님 다음 주에도 뭔가 변화를 배우나요? 다음 주에도 있어요. 뭐의 변화량은 또 뭐라고 또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리라고 하는 건요. 이 변화량과 어떤 물리량과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상관관계를. 미리 얘기해줘? 미리 얘기해줘? 다음 주에도 일하고 에너지 배워. 근데 이번엔 어떻게 배우냐면 기체 가지고. 왜냐면 기체나 액체처럼 연력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가 있어. 그러니까 액체하고 기체, 특히 뭐 액체보단 기체인데 기체 같은 경우는 형태도 없지. 좀 어려운 말 써도 돼. 정형화되어 있다란 말 알아? 정형화되어 있다? 그게 뭐야? 정형화되어 있는 게. 그렇지. 어떤 틀을 가지고 형태가 잡혀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정형화되어 있는 사물이잖아. 너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잡혀있어? 안 잡혀있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고 그 힘의 이동거리를 구하면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산술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너 이 기체한테 힘 가할 수 있냐? 기체는 힘을 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압력을 가한다는 표현을 써. 압력. 압력. 똘똘이 박태영. 압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수학적으로. 압력이요. 압력이요. 내 생각에는 중2 때 배우는 것 같던데. 압력. 아, 중2 때 그거 배우잖아요. 물질의 특성 같은 거 배울 때 밀도도 배우고 막 그때 막 되게 많은 걸 배우죠. 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난리 났네?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압력 안에 힘이란 물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을 하실 때는요. 기체한테 가하는 E를 구하실 때는요.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곱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주에 해드릴 텐데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곱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정리하잖아요. W는 Fs랑 식이 같아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역학은 다 연결돼 있는 양꼬치를 드시는 거예요. 양꼬치. 뭐를 먼저 먹냐 그 차이인 거죠. 고기를 먼저 먹냐 야채를 먼저 먹느냐. 근데 보통 이게 고등학교 역학 자체가 이제 물리학적 개념부터 용어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라 일단은 맛있는 거 먼저 먹이고 뒤로 갈수록 좀 맛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맛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요. 어이구 있네요. 44쪽 가세요. 거기 44쪽에 맨 위에 파란색 박스에 이런 말 있죠. 알짜임 F가 수레의 한 일은 수레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찾았습니까? 대문짝만 할게 별표를 한 10개쯤 붙여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러면 저랑 10번을 풀고 49페이지 10번을 풀고 7번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49페이지 10번 한번 풀고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우면서 또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에너지 구하려고 시켰다.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를 쓰거나 여기서 혹은 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게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물어봤는데 머릿속에 2분의 1 mv 제곱 뜬다. 아직까지 중학교 3학년 사고로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물론 승준이가 그러겠죠. 선생님 저는 중3인데요. 하지만 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거라 중3 사고를 갖고 계시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거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물론 중3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10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냈으므로 그래프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1의 양. 1의 양이 되시는 겁니다. 49페이지 10번이죠. 1의 양. 근데 보시면 힘이 다르죠? 그래서 0에서부터 2초, 2에서부터 4초 두 구간으로 잘라서 밑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밑넓이 첫 번째 얼마? 8. 옆에 건 4.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왜냐면 뭐 보기를 벌써 힐끔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딱 봤는데 뭐 나중에 뭐 다 마찬가지긴 한데 뭐 초질관 이렇게 가거나 초질관 이렇게 가거나
하는 건 뭐 자를 필요가 없어요. 구간별로 아니면 시간별로. 근데 벌써 저 앞에 1주차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자르시는 거죠. 구간별로 쫙쫙. 왜냐면 요 구간 물어보고 요 구간 물어보고 합쳐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래놓고 보기 1등 보면 보기 기억이 0부터 2m 구간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은 2m를 통과할 때를 물어보고 디귿은 0부터 4m를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을 잘라야 돼 무조건. 문제 스타일이 애초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억. 승진아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니? 보기 기억이? 일단 이런 걸 처음 잡으시면 저한테 아마 이럴 거예요. 선생님 저희 역학전이지 뭐 좀 배우는데 왜 가속도를 물어보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앞에 거랑 연계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태영아 그나마 다행인 건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잘 연결 안 시켜.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있잖아. 진정한 킬링이야. 거의 못 풀어. 수능에서 정답 난이도, 정답률이 찍는 것까지 포함해서 10점 얼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실제로 알고 푸는 애들은 한 자릿수의 퍼센트란 말이야. 그 보통 한 물리로 수능 보는 게 5만에서 6만 사이거든? 그럼 5만에서 6만이면 한 6만으로 잡자. 10%면 6,000명, 1%면 600명, 그 중에 알고 푸는 게 5, 6%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만 명 중에 6만 명 중에 3, 4천 명만 알고 푸는 거야. 장난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사물의 질량 나왔다. 요게 알짜임이 8N이고 질량이 4kg이니까 가속도가 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푼 거야. 모든 개념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 니은 나왔네. 이것 때문에 푸는 건데 2m를 통과하는 순간 그러면 여기 빗금친 것은 바로 곧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왜냐면 마찰이 없는데 힘을 하나만 줬기 때문에 얘가 유일한 힘이죠. 쓰겠습니다. 알짜임이 한 일 8줄. 얘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야 되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래요? 예, 정지에 있어서 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질량이 얼마죠? 4kg. 그럼 미지수 속력 x의 제곱에서 x는 그쵸? 이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예요. 니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 이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반드시 아셔야겠죠. 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디귿 됐죠? 근데 나 같으면 디귿을 이렇게 물어봐요. 디귿 4m를 통과할 때 속력이 얼마냐고. 근데 이거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얼마예요? 3m 통과할 때? 토탈 12줄의 일을 하죠. 그러면 4m를 통과할 때가 나중 운동 에너지죠. 근데 처음은 얼마였어요? 또 0이었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다가 질량 4kg에다가 x'의 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루트 6이에요. 네, 루트 6이래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루트니까 아마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딱 봐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4m를 통과할 때 속력을 만약에 계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이 뺑뺑뺑 돌아가는 건데 첫 번째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요. 암산으로 하죠. F는 MA예요. 가속도 얼마?
2였나요? 맞나? 아니다. 1이다. 1. 왜냐면 가속도가 이거잖아. 4N의 알짜임. 질량 몇 킬로그램? 4kg. 그 다음에 가속도 1. 그쵸? 그럼 밑에는요? 가속도 얼마? 2분의 1. 됐어요? 2분의 1.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라고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순간 시간이 아니네 이런단 말이에요. 못 그리겠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 관계식으로 풀려면 그래프는 일단 못 그려요. 그래서 그 다음 방식이 뭐가 있느냐. 시간 없이 문제 풀 수 있는 거. 그렇죠. EAS가 떠오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EAS. 0에서부터 2m까지 2, A, 가속도가 1, S. 됐어요?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인데 처음은 얼마? 0. 에서 끝나요. 그럼 V가 얼마? 2 나오죠? 나이스. 얘랑 똑같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배우시면요. 역학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 방식을 최소 2가지 이상은 가져갈 수 있어요. 2가지. 많으면 3가지. 근데 제가 무조건 가르치는 건 숏컷. 가장 짧은 타임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것만 가르쳐요. 왜냐면 내가 원래 이거를 수능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애들 다 재수해야 돼요. 그럼 나야 좋죠. 내년 또 보니까. 근데 걔는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계산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요. 얘랑 가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가속도가 2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만 등가속도, 요 구간만 등가속도. 그러니까 또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2m, 4m까지. 딱 봐도 벌써 지루하고 오래 걸리죠. 할게요. E, A, S. 됐어요? 그 다음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인데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거예요. 일단 얼마 늘래요? 그쵸? 2m 통과할 때 2m/s였으니까 이거를 엿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를 엿다가.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왜 루트 6이 나오는지 알겠죠? 여기서도 루트 6 나올 수밖에 없죠. 값이 똑같은 거란 말이죠. 돼? 승준아 일단 이해했는데? 고마워. 억지로 끄덕여준 거. 이해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승준아 근데 이거는 되냐? 요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거? 그럼 됐어. 목적이 그거야. 학생은? 안 물어볼게. 유연 돼? 안 돼? 이거는 돼? 너도 이건 될 거 아니야. 태영이 너도 밑에 건. 안 들렸는데 뭐래? 돼? 안 돼? 계속 할게. 몇 번 더 하면 이해가 되겠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이게 지난주 수업하고 크게 연계성이 없어서 지난주 수업 안 들어도 이해하는데 원래 지장은 없는 파트거든. 근데 이제 애초에 역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왜 저런 증상이 있냐면 한 주 쉬어서 그래. 한 주 쉬어서. 이게 감이 되게 중요하거든. 연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 주 쉬어서 데미지가 되게 큰 거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2분 보셔야 되는데 꼭 보십시오. 안 보시면 안 돼요. 연속성이 중요한 거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오늘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못 오셔서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 물어봐야죠.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 그림은 질량이 각각 1kg인 물체 A, B를 실과 도르래로 연결하고 수평면 위에 있는 A에
크기가 F로 일정한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2m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F인 힘이 A의 한 일은 32줄이다 해놓고 되게 많은 걸 물어봤어요. 5가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우리 도르래 한 거 맞죠? 네, 그거랑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력과 또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몇 미터 이동시켰대요? 원래 길이에서 2m 이동시켰대요. 다 여기까지 2m 이동한 거래요. 됐죠?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앞에서 두 번째 주차 수업에서 뉴턴의 운동법칙하고 도르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중력 걸리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중력 걸리는 거. 몇 뉴턴? 10뉴턴. 왜냐면요. 중력과 또 10이라고 여기서 설정해 놔서 F는 MA 하시는 거예요. 10뉴턴. 됐죠?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인 힘이 A의 한 일은 32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32줄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F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16뉴턴이겠죠. 됐습니까? 16뉴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32줄의 일을 해서 이게 문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F인 힘이 A의 한 일이 32줄이다 라고 돼 있죠. 아, A의 한 일 32줄. 32줄, A의 한 일 32줄. A의 32줄. 그럼 A의 32줄의 일을 해서 A한테 뭘 만들어줬어요? 무슨 에너지? 야, 이랬으니까 에너지 전환 생겼을 거 아니야?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줬겠어? 움직이죠. 운동 에너지죠.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A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높이의 변화가 없잖아요.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A는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 해서 운동 에너지 32줄로 바꿔줬나 봐요. 됐어요? 질문입니다. 태영아, 질문이야? 머리 겁나 잘 굴려? 머리는 잘 굴리는 것 같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 몇 줄일까? 계산하는 거 아니야. B의 운동 에너지 몇 줄일까? 우와, 감은 되게 좋네. 왜 32일 것 같아? 32 맞거든?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쟤를. 여러분, 이거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A랑 B랑 속력이 똑같죠. A랑 B랑 질량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A랑 B랑 같은 질량체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이 이제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분명히 했잖아요. 이거 일체 운동이라고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연계가 안 되면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1시간 내내 속력은 안 나오는 거고 운동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력이 필요하지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물리는. 됐어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가 원래 기준 높이에서 몇 미터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B의 포텐셜은 얼마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20줄이겠죠?
MGH니까. 됐어요? 됐죠? 그러면 A,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포텐셜하고 운동을 합친 거거든요. 싹 다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84줄의 역학적 에너지 발생. 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부터 거꾸로 타고 들어갈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32,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20. 3번 중력이 비례한 일 얼마일 것 같아요? 중력에 비한 일? 그렇죠. 마이너스 20이겠죠? 왜냐면 중력은 운동의 역방향으로 10N 작용하고 2m니까. 내가 아까 음의 1 얘기했죠? 음의 1. 이동에 대해서 반대로 간다고 음의 1. 중력이 비한 일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면 B의 가속도를 대체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0에서 32로 증가했기 때문에 잘못 썼다. 32로 증가했기 때문에 32 요게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0이 되시는 거예요. 0이 되시는 거고 요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니까 알짜임이 16N이 들어갔다 보는 게 맞겠죠? 알짜임이 16 16N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알짜임이 16N 들어갔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이니까 이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다음에 F를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문제 해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건지 좀 이따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일단 뭐냐면요. 일단 요거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주어진 대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사물이 역학적 에너지가 84줄만큼 발생했다고 돼 있죠. 맞죠? 이 해석대로라면 84줄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일을 해서 84줄만큼의 일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해석대로라면 F가 2m랑 곱해서 84가 나와야 돼서 F는 48N이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48이라고 적어주세요. 기억에다가 1번에다가. 다른 식으로 해석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혹시 숫자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건데 42구나. 그래 42. 쏘리 42. 얘네가 표현을 너무 중의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식으로 하나 더 해석을 해줄게.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 문장에서 1, 2, 3, 4 네 번째 줄에 F인 힘이 A의 한 일이 32줄이다라는 그 문장을 이 A란 사물한테 한 일이 32라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이게 중의적 해석이라 단순히
이 F랑 2m랑 곱해서 얼마 나왔다고 됐지 거기? 아 잠깐만 책에서 32줄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지? 32줄 이거 숫자가 너무 커서 그래 32줄 이게 이 32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발생했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 여기가 32줄. 내 말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응?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노란색으로 해석해 놓은 건 이거 지금 현 처음에 해석한 건 뭐냐면 이 F란 힘에 의해서 A, B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그게 32줄인데 내가 방금 전에 해석한 건 뭐냐면 이 F란 힘에 의해서 얘만 32줄이 생겼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만 32줄. 그러면 당연히 얘도 32줄일 거고 추가적으로 포텐셜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숫자가 너무 커서 조금 의심이 드는데 만약에 얘가 말한 게 문장에 되게 중의적으로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헷갈려서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얘가 말한 게 이 F란 힘에 의해서 32줄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 전체적으로 32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란 뜻이라면 여기가 32줄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포텐셜 20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32 중에서 20이 포텐셜로 날아갔으니까 16만 남지. 근데 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 일체 운동이라 둘의 속력 똑같고 질량 똑같아서 운동이 똑같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나머지 12줄을 A하고 B한테 운동 에너지로 갈라줘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 6줄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렇게 바꿔놓고 그럼 얘가 6줄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해야 돼. 그래서 해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옆에다 그냥 적어놓을게. 나중에 니네가 찾아봐. 할게. 여기서 적어볼게. 그러면은 아까 내가 불러준 거랑 다르게 5번은 답이 어떻게 바뀌냐면 5번 6줄 4번은 안 바뀌어. 그치? 20줄이지? 그치? 포텐이 똑같고 3번도 안 바뀌어. 마이너스 20줄. 됐어? 그 다음에 2번 가속도. 그러면 현재 운동 에너지가 6줄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계산해서 V를 찾아도 상관이 없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안 나올 테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해볼게. 6줄이 알짜임이 한 일과 같은 거니까 알짜임 곱하기 이동거리 몇 미터? 2미터. 그치? 2미터 움직인 거니까 그럼 알짜임이 몇 뉴턴? 3뉴턴. 그치? 3뉴턴이 되는 거고 3뉴턴은 질량 1kg 곱하기 가속도 얼마가 되는 거야? 3m/s 제곱. 그치? 그래서 답이 3이 될 수가 있고 얘가 3m/s 제곱. 됐어? 그 다음에 F는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아까 구했던 것처럼 얼마가 맞는 거야? 16뉴턴이 맞는 거겠지. 해석이 여러 개로 되도록 문장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F는 16뉴턴. 답이 이렇게. 근데 왠지 내 생각에는 요 하얀색이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아? 그치, 그게 맞지. 표현이 되게 중의적으로 돼. 중의적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놨다는 얘기야. 딱 봤을 때 F인 힘이 A의 한 1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A가 31을 받았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지 솔직히. 그렇잖아. A가 31을 받았다는 뜻으로 나는 처음에 해석을 했거든. 근데 계산하다 보니까 값이 너무 컸어. 근데 보통 고등학교 문제는 있잖아. 값이 10의 단위를 잘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여기서 아까 딱 풀다가 여기서 얼마냐. 그치. 여기서 딱 걸린 거야. 여기서 딱 느낌이 온 게 가속도가 16 나왔잖아. 아 이런 거 절대 없거든. 보통 이게 10으로 안 넘어간다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데? 그래갖고 일단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해석했던 것처럼 쫙 한번 풀어주고 하지만 이게 해석을 달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문장을 되게 잘 읽어야 돼. 결론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대. 지금 현재 내가 두 번째로 해석한 게. 여기서 이 32줄이라고 하는 게 32줄이라고 한 게 A에만 작용한 게 아니라 이 F가 일을 해서 이 도르래 전체에 묶여 있는 A, B란 사물 전체에 32줄의 일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대.